한때 세계 최고의 부자였던 빌 게이츠가 매년 꼭 하는 일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그는 아무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생각하는 주라는 이름으로 일주일간 모든 일을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멈춤의 시간 덕분에 그는 엄청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매일 새벽부터 밤까지 쉼없이 일하면서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 하는 의문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빌 게이츠처럼 멈춤을 통해서 더 큰 도약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한 방법으로 성장하는 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제 인생을 바꾼 건 의외로 아주 작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과외 선생님으로 일할 때 매달 학부모님께 보내는 피드백 문자가 가장 큰 스트레스였거든요. 학생들이 한 달 동안 공부한 내용, 그다음에 성과 분석, 그다음에 개선점,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방향까지 이 문자 하나를 쓰는 데만 학생 하나당 1시간 이상 걸렸고 매번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느라 정말 엄청난 에너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걸 그만둘 수도 없었던 게 학부모님들께 피드백을 주는 것이 제 이제 입소문을 만들어내는 저만의 핵심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문자 쓰는 거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냈던 이 문자들을 분석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자들은 항상 구조가 비슷하다는 걸 발견했어요. 가장 처음에는 인사말을 시작하고 지금까지의 학생의 그런 현황들을 분석한 내용들을 쓰고 그다음에 한 달간 나아진 점들이 뭐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학습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맺은 말로 이제 마무리 짓는 뭐 이런 형식으로 틀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틀을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 각 부분들을 모듈화 해가지고 기본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씩 걸리던 일이 10분도 안 걸리면서 퀄리티는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이것이 바로 네발 레비칸트가 말했던 레버리지의 힘입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단순히 알바생만 해도 그렇고 의사나 변호사처럼 전문직조차도 시간을 돈으로 교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결과를 원하면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은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워렌 버핏이 업무 시간의 80%를 독서와 학습에 투자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내 일은 매번 다르고 특별해서 시스템으로 그렇게 구체화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문자 쓰던 것만 생각해봐도 그렇습니다. 매번 다른 학생, 다른 상황을 다뤄야 하다 보니까 이건 창의적인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분석해보니까 매번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일도 80%는 결국 비슷한 패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나머지 20%만이 진짜 새로운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스템이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인사말하고 마지막 맺은 말 정도만 템플릿을 만들어 뒀다가 하나씩 추가해 나갔을 뿐이에요. 마치 레고 블록처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쌓아가면 됩니다. 지금 당장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매주 반복적으로 하는 일 중에서 본인이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나 골라보세요. 그리고 그 일을 했을 때 그 결과물들을 한번 꺼내서 뜯어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봐보세요. 만약 그게 메일이었다면 메일을, 문서였다면 문서를 이렇게 프린트해서 뜯어보는 겁니다. 결과물을 살펴보면 항상 들어가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곳에는 빨간색을 한번 칠해보세요. 가끔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면 거기에는 파란색을, 노란색은 매번 새롭게 쓰여지는 내용에 표시를 해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빨간색이 정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실 거예요. 저도 과거 12년 동안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았어요. 좋은 평판 덕분에 새로운 학생들은 계속 연락 오는데 더 받기도 힘들 정도였고 수업료도 이미 받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최고 금액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성장하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더 많은 수익을 원하면 더 많은 시간을 써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는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미친 스케줄로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아직도 한 학생의 질문이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수업을 마치고 다음 수업을 준비하던 중이었거든요. 그 학생이 뜬금없이 저에게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순간 저도 모르게 그러게 라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열심히 살긴 하는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게 대체 저를 어디로 데려가는지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더 많이 일하면은 뭔가 더 달라질 거라고 막연하게 믿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때 이 질문이 저를 결국에는 변화시킨 것 같습니다. 시간을 돈과 교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제가 쌓은 노하우를 시스템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학부모 문자 템플릿처럼 작은 것부터 시작했지만 점점 수업 자료, 그 다음에 학습 관리,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게 돈을 많이 벌어다 줬던 학생 대기 시스템으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물론 여전히 저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시행착오를 겪고 있고 매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의 노예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쌓아온 경험들은 이제 시스템이란 부스터를 달고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성장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그 성장이 반드시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 일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근본부터 다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시간당 수익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면 여러분의 전문성은 이미 충분할 겁니다. 이제 필요한 건 그 전문성에 부스터를 달아줄 시스템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처럼 그냥 가장 스트레스 받는 일을 하나 골라서 작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도 종종 그때 그 학생의 질문을 떠올립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이제는 그 답을 좀 찾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단순히 바쁘기 위해서 바쁘게 사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할 건가요? 아니면 작은 시스템이라도 하나 만들어 볼 건가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궁금합니다.